처음 게 29분이나 됐네요. 아이고야. 두 번째 게 29분이나 했었어요. 자, 드라마 영화입니다.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시간표 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비정관을 들락날락 거릴 필요는 없어요. 40명이 다 앉을 자리가 있을지도 지금 비정관이 아니라 아마 수분관쯤 되겠죠. 시험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온라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대면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그 날짜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빨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여러분들은 공강 없어요. 그죠? 온라인이 좋은 부분이 그거죠? 공강도 없고 보강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원래 스케줄대로 하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학교에 오는 날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을 때만 학교에 오면 돼요. 이해됐죠? 네. 자, 성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수업이 20%, 과제가 20%, 시험이 60%입니다.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입니다. 교재, 탑너치 넘버 1, third edition. 이 세 번째 에디션이란 얘기지. 이걸 사면 고르면 안 돼요. third라고 했다고. 자, 요렇게 생긴 거 사면 돼요. 지금 이걸 핸드폰에 메모로 적을 게 아니라 그냥 사진, 카메라 꺼내서 요 화면 사진으로 찍으면 되죠. 그래서 요 책 찾아요. My English Lab 액세스 코드가 있는 이 책을 찾아요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등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책을 넘겨서 은박지를 살살 긁어내서 My English Lab에 들어가서, 이거 My English Lab이라고 그냥 구글에서 치면 됩니다. My English Lab을 치면 Pearson My English Lab 떠요. 거기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안 했다면 회원가입을 하고, 아니면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 상품 추가 했을 때 요 뒷장 넘겼던 그 은박지 밑에 있었던 16자리인가요? 어쨌든 엄청 많은 그 암호를 대문자로 풀어서 쓰고, 대문자와 숫자라고 했죠. 그래서 1과 알파벳 I, 그 다음에 숫자 0과 알파벳 O 이런 것들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삽질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해서 로그인을 하고 상품 추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수업에 들어가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수업 참여를 눌러야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수업 참여를 눌러야, 그 수업 참여가 뭔지 아까 보여줬죠? 강좌 첨가 를 눌러야 8자리를 누르는 게 나와요. 그 8자리가 바로 요거란 얘기입니다. FK, F3, YXJ9. 이거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하는데 최대한 빨리 하세요. 그럼 빨리 알려주시면 좋았잖아요 라고 하는데, 온라인 강의 승인 난 게 며칠 안 됐어요. 나도 강의 계획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 강의를 하겠다고 이제 학교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고 난 다음에 승인이 강의 계획서를 쓰는 날짜 이후에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불안한데 이게 온라인일 수도 있고,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확정이 안 난 상황입니다. 라고 강의 계획서에 썼었죠. 자, 여러분들 모두 좋아하듯이 온라인 수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해했죠?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성적 올리는 방법, 수업 출석은 100%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워서 발꼬락으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해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과제 어떻게 내가 설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유닛 1부터 유닛 5까지 배우든 유닛 10까지 배우든 어쨌든 모든 유닛 합친 성적을 총 과제 점수에 주어지는 20%라고 봤을 때 방정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과제 점수가 100분율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상대평가 점수를 만드는데 40명 정원에서 12, 13등 그 차이를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원래 성적 다 잘 봤는데 나는 연주과 한 번도 C 받은 적 없는데 하면서 본인은 C 플러스를 받는 상황이 벌어져요.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이유 때문이죠. 왜? 무슨 이유겠어요? 귀찮아서 온라인 수업에 참여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제하라고 했는데 교재 안 사고 버티고 있다가 교재를 안 샀으니까 온라인에 회원가입을 못하고 로그인이 안 되면 상품 추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강좌 참여가 안 돼서 젠마초이의 드라마 잉글리시
2022년도 반에 온라인으로 못 들어가니까 과제가 주어지지 않는 과제는 참여를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돼서 과제 20%를 잊어버리는 거죠. 자, 시험은 30% 되면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적이 어떻게 나와요? 엉망진창으로 나오는 거예요. 본인 성적이 원래 좋았다 하더라도 왜? 그냥 교양 필수에서는 뭐 1, 2점 뒤로 자빠지는 거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학생 간의 격차가 그렇게 막 밀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해 내가 B를 받는 정도 수준을 갖고 있어. 교양 필수에서는 이랬던 학생이 뭐 1, 2점 떨어진다고 해서 B에서 갑자기 C로 떨어지고 D로 떨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교양 선택,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이 수업을 듣겠어 라는 학생들이 40명이 모여있는 경우는 1, 2점 떨어지는 것은 B가 C가 되고 C가 D가 되는 경우가 됩니다. 왜냐? 밀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수준을 갖고 있는 학생 수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해했죠? 네, 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성적을 떨어뜨리지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문의는 어떻게 하라고요? 쪽지. 사이버 강의실 쪽지로 문의합니다. 이유는 쪽지의 내용이 누구에게나 공개되어도 하나 꺼리낄 거 없는 쪽지 내용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듣기에도 조금 어리둥절할 수 있어요. 우리의 대화가 모두에게 공개돼도 될 만한 내용의 대화만 해야 되는 건가? 다른 교수님은 그렇게 안 하던데 왜 이 교수님은 이렇게 하지라고 하는데 나는 교양 수업을 맡았어요. 나는 교양 수업을 맡아요. 내가 전공 학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나의 목적은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상황에서 본인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정확한 소통을 통해서 성적을 온전히 잘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나는 A를 주지 않고 A 플러스를 줍니다. B를 주지 않고 B 플러스를 줘요. 굳이 나한테 교수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 B 말고 B 플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나한테 뭐 애달는 소리 안 해도 돼요. 그냥 B는 B 플러스로 줍니다. 여러분들 성적이 더 좋게 나간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최대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소통 방법은 공개될 수 있는가, 공개될 수 있는 내용인가, 우리 반에 같은 애가 같은 수업을 듣는 아이가 이 대화를 보아도 내가 하나 꺼리낄 것이 없는가라는 정도의 내용만 나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공평하지요? 공평한 거예요. 여기서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반대도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이번에 잘 봐줄게. 내가 하는 뭐 연구 있는데 와서 연구하는 거 좀 돕고 내 사무실 청소 좀 할래? 라는 게 내 입장에서 공개가 되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럼 나는 여러분들과 그런 소통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런 걸 한 적도 없지만 할 리도 없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적을 잘 받는 방법은 나에게 잘해서 아니고 또는 나에게 하소연을 잘해서 성적 잘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 할 일 잘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야 돼요. 이게 어려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메일, 핸드폰, 카톡, 문자 이런 것들은 나에게 보낼 때 생각을 좀 하세요. 굳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 방법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분명히 내가 나한테 떳떳하지 못한 내용을 소통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고 있고 여기서 이메일로 가든 카톡으로 가든 문자로 가든 뭐 전화로 가든 본인의 번호가 젠마 교수님 핸드폰에 뜨는 순간 교수님은 나를 부당한 청탁을 하려고 전화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 오해를 사지 말아야 되는데 분명히 오해 살 일인데 오해 살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쪽지를 보내면 왜 교수님이 쪽지를 안 보지? 왜 쪽지에 답장을 안 하지? 쪽지 받는데 왜 답장 안 하세요? 라고 하는데 쪽지를 보내라고 하는 이유는 물론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나 카톡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자나 카톡,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게 여러분들의 기준이 별로 없어요. 본인 그냥 편할 때 하더라고요. 어려워하지 않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는 거 보면, 뭐, 새벽 2, 3시는 물론이고, 뭐, 아무 때나 해요. 자기네들 그냥 땡기는 대로. 네. 그래서 안 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사이버 강의실에서 쪽지를 나에게 보냈는데, 확인을 안 한다면, 내가 퇴근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쪽지를 보냈겠죠. 이거는 업무 외 시간에 나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당연히 업무 시간에 업무를 처리하겠죠. 그래서 본인이 급하다고 해서 고객 상담실에 추석 연휴에 전화해봤자 택배 아저씨가 안 오는 것처럼 내가 일하고 있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연락한 거에 대해서 내가 연락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건 나의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파트타임 잡을 뛰는데 커피 서빙을 다 하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사장님이 전화 와서 업무를 보라고 하진 않죠.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일이 끝났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퇴근하는 순간 일이 끝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쪽지를 보내라는 이유는 24시간 365일 내가 너의 상담을 받아줄게 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 땡길 때 어차피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니 본인이 필요하고 생각이 났을 때 쪽지를 통해서 연락을 하시고 나는 내가 필요한 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가나요? 네, 그렇게 이해가 가야 해요. 이메일을 안 보내는 이유는, 이메일이 아니라 쪽지인 이유는, 이메일은, 도메인이고, 그 다음에 아이디고, 여러분들 임의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뭐, princess99 이렇게 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은이라고 합니다. 이거 봐요. 업데이트. 취소해야 되죠. 김보은이라고 합니다. 하면, princess99이 김보은이라는, 그냥 지금 임의대로 만든 이름이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인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교내 이메일을 보내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학교 이메일로 보내서 그 학교 이메일이 그 사람이라는 거를 확인하는 방법도 너무너무 힘든 방법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이니셜 써서 하잖아요. 홍길동 안양 ac.kr을 하지 않고 hg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숫자 붙이고 그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암호 푸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메일 보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학교 이메일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제 갖고 있는 네이버 이메일을 보내면 안 될까요, 교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의가 또 한 50% 벌어집니다. 나는 그 소통을 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이버 강의실 쪽지로 하는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나에게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누구인지 따로 증명을 안 해도 되는 본인 증명의 프로세스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간단히 여러분들의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누구에게 보여지더라도 떳떳한 내용이 상호간에 내가 여러분들 보낸 쪽지 내용과 여러분들이 나에게 받는 쪽지 내용이 모두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고, 그죠? 또 뭐가 있죠? 내가 교수인 내가 필요한 일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여러분들의 쪽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새벽 3시든 4시든 여러분들이 생각났을 때 나한테 쪽지 보내면 돼요. 뭐 12시부터 6시까지 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쪽지 보내세요가 아니라 그냥 보내세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보내는 대신에 그죠? 내가 업무 시간에 그 외에 내가 받는 쪽지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365일 24시간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쪽지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걸 이해를 해야 해요. 그러면 너무 급한 일인데 어떡하지요? 라고 하는데 그 급한 일이라는 게 여러분과 나 사이에는 있을 일이 없어요. 그 급한 일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특혜를 구할 때만 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과제를 해야 되는데 과제를 못했어. 6시 땡 했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얘기해야지 될 것 같아. 월요일까지라고 했는데 눈 떠보니까 화요일이 돼버렸네. 그래서 월요일까지 과제인 거를 깜빡했어. 난 너무 마음이 급한데 이거 성적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나한테 연락한 거. 이런 것들이에요. 어디 타이어에 빵꾸가 나서 고속도로에서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아니면 기름이 똑 떨어져서 기름이 없어서 지금 고속도로 터널 중간에 섰어요. 이런 다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나의 답변이 총각을 다투는, 그러니까 초를 다투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급박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급박하다고 느끼고 나의 답변을 최대한 빨리 요구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특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을 나에게 설득과 이해 또는 반협박 이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구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머전시 콜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이틀 뒤에든 3일 뒤에 하든 여러분들이 큰일 날 일이 없어야 해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셔야 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고 이거를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 수업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교재를 구매합니다. 교수님, 제가 교재를 빨리 구매하고 싶었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고 이사를 가야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다음 택배가 올 때쯤에 뭐 제 주소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원룸은 계약이 끝나가고 있고 부모님은 지금 지방으로 이사를 가셔서 이렇게 주저주저리 나한테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급박하다고 전화를 할 이유도 없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문제를 빨리 해결하세요. 빨리 교재를 구매합니다.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책방이죠. 네, 학교 책방 또는 대형 서점이 되겠습니다. 대형 서점인 책방에도 구했을 때 마이잉글리시 랩이 있는 것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구매한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뒤에 은박지를 긁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전화 오고 카톡 오고 문자 오고 와서 제가 지금 책을 친구한테서 중고책을 샀는데 이거 중고책 쓰면 안 되나요? 라고 어처구니 없는 질문들을 해요. 설명이 이렇게 길게 했어도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해해요? 그래서 안 들어서 문제야. 이거 사실 하나, 둘, 셋, 넷, 5장. 파워포인트 5장이지만 이거 사실 A4 용지 하나에다가 써도 반도 안 차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25분짜리를 블럭을 3개를 나눠서 얘기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걸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안 듣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빠, 교수님한테 대신 전화 좀 해줘. 나 이거 로그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해서 아빠한테 전화가 옵니다. 학생 아빠한테. 교수님 전화 안 받으신다 그래서 제가 대신했습니다. 라고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대학생이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고 아버지가 물어봤을 때 너 이거 왜 못하니? 아빠 나 이거 안 되라고 했을 때 몰라. 이거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 이거 설명 안 돼 있니? 몰라. 안 했어. 이거 어떻게 알아. 설명 안 하던데? 하면서 대충 듣지도 않아놓고선 설명 안 돼 있다고 아빠나 엄마한테 컴플레인하고 아빠 엄마가 대학생인 아들 딸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대신 전화해 줍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그 학생들에게 따로 감점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 이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는 분명히 그런 학생들의 노고가 큽니다. 소위 말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요 라고 한 다음에 그게 아니라 강좌 첨가를 했어야지. 그러면 몰랐어요 이래. 이거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라서 잘 몰랐어요. 또 그래. 그러면 한국어로 바꾸면 되잖아. 그러면 몰랐어요. 그래. 그리고 이거 자꾸 이렇게 나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로 하지 말고 쪽지로 보내 라고 하면 어머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래. 이해해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도 해보고 아르바이트도 해봤으니까 이것은 나이대 20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20대는 이렇다더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각자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의 장단점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다 교양 있고 고상하고 존경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다 싸가지가 없고 본데 없이 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마다 본데 없이 굴던 사람이 나이 들면 본데 없는 거고 교양 있는 사람이 나이 들면 교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굴곡이 있었을 때 그때 자기가 깨닫고 다른 사람으로 발전을 하든지 인생의 굴곡이 있었을 때 남 탓을 하면서 더 구렁텅이에 빠지는지는 이제 본인의 선택인데 그 주위에 어떤 사람이 같이 있었냐에 따라서 그런 선택을 하는데 좀 더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내가 하는 내용은 이런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건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내용은 꼭 지켜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키고, 그죠? 시간에 몇 시에 수업이 있다면 그 수업 시간에 몇 시까지 가야 되는 거고, 교재를 어떤 교재를 이 수업에 쓰인다 하면 그 교재는 빨리 최대한 빨리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은 하면 안 되고 거짓말은 할 상황을 만들면 안 되고, 그죠?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되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성적을 위한 거라면 성적이 잘 나오고 싶다면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재가 있어야 하고 수업에 참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과제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이 수업의 내용을 대충 그런가 보다 대충 듣는 것과 그렇다더라 이건 그런 거야 라고 확신을 갖고 듣는 거의 차이는 여러분들 마지막에 학기 말에 성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나는 학기 중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전화 문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화 문자 하고 쪽지 왜 안 봐요? 내가 보냈는데 왜 보지 않나요? 선생님 그 일하는 시간에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따지고 두는 학생은 분명히 성적이 잘 안 나와요. 내가 성적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성적을 안 줄 수가 없죠. 내가 성적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출석은 온라인으로 되고, 그죠? 시험은 점수를 매기면 되는 것이고, 과제를 온라인으로 하면 저절로 매겨진다 그랬죠, 점수가. 그래서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성 테스트를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나와 친밀도를 계산해서 너 좀 요번에 성적 잘 줄게 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 수업이에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100% 나오는 수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명한 이 룰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점수도 지켜지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드라마 영어 첫 번째 주 오리엔테이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눈앞에 교재가 없다 하더라도 온라인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과제는 체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날짜를 정해서 몇 날 며칠까지는 그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라고 이제 할 거죠.
이번 첫 주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첫 번째 주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교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업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